이 테스트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갤럽, 세계은행, 조지 워싱턴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금융 문맹률 퀴즈입니다. 5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 전 세계 140개국에 1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본적인 간단한 퀴즈 5개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제대로 못 맞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1번 문제는 투자는 분산해서 해야 한다. 아주 간단하죠. 2번은 인플레이션 개념, 3번은 퍼센트라는 개념을 아는지, 4번과 5번은 복리 개념과 효과에 대한 매우 간단한 퀴즈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이 테스트 결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금융 문맹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데, 그럼에도 문맹률이 극히 낮은 국가들, 그러니까 금융 해독률이 뛰어난 나라들은 있었겠죠. 조사 결과 상위권은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선진국, 그리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국의 금융 문맹률 수준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프로그램에 나온 존 리 대표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OECD 선진국 가운데 꼴찌는 아니다. 일본이 꼴찌, 한국이 그 다음 뒤에서 2등. 일본은 이겼으니 다행인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X세대, N세대, Y세대 모두 젊은 세대를 지칭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세태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도 특징도 다르죠. 최근에는 80년대생부터 2000년대 초반생까지 신세대로 SNS에 익숙한, 그리고 독립적인 이들을 이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들은 IT 기술에도 뛰어나고 대학 진학률도 높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적이고 소소한 만족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대를 뭐라고 하는지 경제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기능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 팟빵 파티 모두 시청시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슈 심화 토론. 우리 경제 핫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가 봅니다. 네, 6살 유튜버가 돈을 벌어서 청담동에 95억 원 상당의 빌딩을 샀다. 미국의 럭셔리 꿈의 백화점 바니스가 파산을 했다. 개인주의가 강한 밀레니얼 세대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주도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경제 현상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세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경제, 사회 현상을 짚어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죠. 저희 계속 나오고 계시는 패널이십니다. 금요일 코너 트렌드는 경제다를 맡아주고 계시는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은 뭐 책을 원래 많이 몇 권이나 내셨습니까? 30 몇 권까지는 세봤는데요. 30? 그 다음부터는 안 세봤습니다. 30 몇 권까지는 세봤다. 야, 이런 약간 오만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일이잖아요. 그게 일이 뭐 그래서 뭔가 연구하고 쓰는 게 일이라서요. 야, 그러면 이 출판으로 생활이 영위가 가능하십니까? 출판 사람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출판보다는 다른 걸로 비즈니스를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강의 많이 나가시고. 네. 30 몇 권이면 대단하네. 그래도 이게 뭐 한 번에 만큼 내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권을 꾸준히 계속 내서 그런 건 거고요. 대단하십니다. 올해 낸 책 이름이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네. 이게 이제 부제가 대한민국 세대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 딱 세대 문제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부터 애들 자꾸 궁금해해요.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고 뭐 Z세대라고 부르고 애들을 자꾸 궁금하는데 눈치도 약간 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애들만 궁금할 게 아니고 우리가 요즘 어른도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어른들. 어른들은 대부분 옛날 어른을 아는 건 거죠. 예. 베이비붐 세대 얘기하면 베이비붐이 태어나고 한창 자랐던 그때만 아는 건 거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때 태어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했거든요. 그 변신한 사람들 요즘 어른들에 대한 분석이 사실 필요하겠다는 건 거고요. 계속 변화했다. 세대도. 그렇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 20대 다르고 40대 달랐다. 그렇죠.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도 옛날에는 20대가 있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X가 20대 때 엄청 전성기였었고 그때 세상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싶을 만큼의 새로운 애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신세대가 자라서 40대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20대 때 보였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세대를 분석할 때는 모든 세대가 태어난 시점만 가지고 분석하는데요. 그렇죠. 태어난 시점이 아니고 살아가는 현재 시점으로 다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요즘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동시에 바라보는 책이 이 책이고요. 그러네요. 근데 세대 문제 같은 게 네. 요즘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되고 그런 겁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고 조직문화 이야기할 때도 이 세대 네. 이야기 많이 하던데. 사실은 X세대가 처음 직장에 들어왔을 때도 예. 당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참 놀랬거든요. 네. 이런 애들이 다 했나 싶어서. 근데 그때는 세대 갈등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조직에서 문제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참아줬습니다. 누가? 당연히 조직에서 어린 아래- 사람인 거죠. 아랫사람이. 아랫사람이라고 보통 부르는 예.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이 뭐든지 참아줬어요. 예. 선배가 얘기하는 게 틀려도 참아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평생 직장, 종신고용이 유지되던 시대 문화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참아줘야 되는 건 거고 아. 요즘 왜 이 문제가 불거지느냐. 네. 지금은 평생 직장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참아줘요. 부당한 상사의 요구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노를 합니다.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조직에서 이제까지 겪지 않았던 상황을 겪으니까 문제가 시작된 건 거죠. 당황스러운 거야.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네.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고 늘상 네.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후배 세대가 참아주는 걸로 갈등을 좀 좁혀나갔다면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는 참지 않으니까 그 갈등의 실체를 좀 파헤쳐서 뭐가 다른지를 좀 알아보자가 요즘 시각이죠. 그렇군요. 요즘 어른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네. 상당수의 어른들은 많이 변화를 해가지고요. 밀레니얼 세대하고도 잘 어울리는 어른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이 우리가 과거에도 특정 세대를 특징 지어서 이제 이름을 네. 붙였지 않습니까? 네. 아까 X세대 말씀하셨는데 요거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이런 이름 붙이는 건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요. 예. 전 세계가 뭐 주로 미국이 정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쓰는 건데 예. X세대가 왜 X냐? 얘들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해서 X로 시작한 거거든요. 잘 모르는 세대. 모른다. 그 이전의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X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X가 보통 70년대 초중반생들이 많고요. 예. 90년대를 20대로 살았던 대학생들이 X가 가장 많겠죠. 예. 사실 이 말이 만들어진 미국에서는 60년대생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각 나라마다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이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가 아니고요. 예. 우선 출발이 뭐 보통 베이비붐 세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베이비붐 세대가 전쟁 이후에 아이를 잔뜩 낳는 세대를 그랬죠.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차 대전 이후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고요. 우리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전쟁 이후니까 이후. 이미 거기에서 시차가 조금 발생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45년과 53년. 그렇죠. 예. 한 뭐 8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출발이 다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도 계속 편차가 조금 나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좁혀지긴 했어도 그래도 과거에는 차이가 좀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가 보통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70년대가 지금 X라고 부르는 X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로 따지면 뭐 한 40대가 가장 많고요. 40대 후반. 베이비붐 예. 세대는 지금 50대에서 한 60대 중반까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베이비붐이 애를 많이 낳았다고 베이비붐인데 예. 한국에서 출생자들이 가장 많을 때는 70년대생들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71년, 72년이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낳던 때였거든요. 저는 58년 개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뒤에 세대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베이비붐은 X들이라서 이들을 제2 베이비붐 세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80년대 보통 초중반에서 이게 또 부르는 그 기간마다 좀 다른데요. 예. 90년대 한 중반까지 볼 때도 있고요. 90년대 중반까지도. 네. 처음에는 2000년까지 봤었어요. 근데 80년 초반부터 2000년까지 굉장히 텀이 길잖아요. 예. 길다 보니까 이들이 처음에 이걸 정의할 때는 그랬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들이 굉장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좀 좁혀가지고 한 90년 한 중반까지 보고 90년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를 또 Z세대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자꾸 쪼개놓은 건 건데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름이 왜 X 뭐 Z 이런 게 Z, 들어가냐 하면 예. X세대 때문입니다.
X를 X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다음 밀레니얼 세대를 Y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순서가 사실 알파벳에서 Z가 나오는 거예요. X, Y, Z. 네, 그래서 요즘 그 다음 순서가 누군가 나올 거잖아요. 예. 그들의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름은 알파 세대. 알파 세대. 네. X, Y, Z 다음에 알파. 다시 알파벳으로 넘어가는 건 거죠. 재밌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세대 갈등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기업에서 그 보통 조직에서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들이 위에 많습니다. 예. 그리고 후배들 넣어서 밀레니얼 세대가 많은 거고요. 예. 이 입장에서는 조직 문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과거의 방식으로는 리더십이 먹히지 않아요. 과거에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가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따라간다는 거죠. 동기부여를 시키는 방식이 과거에는 열심히 잘하면 승진시켜주고 돈 많이 줄게 이거 갖고 끌고 나갔거든요. 예. 지금 그거 갖고 안 돼요. 훨씬 자기가 여기서 성과가 만들어지고 그 성과를 통해서 자기가 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면 예.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쉽게 동기부여를 못 받습니다. 자기가 클 수 있다는 네. 믿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직의 발전보다도 먼저 자기 개발이 우선인 세대인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직장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평생 직장일 때는요. 우리가 다 책임줄게 나만 따라와가 됐는데 그러네요. 어차피 회사가 책임져주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꾸 배우려고 드는데 예. 선배가 잘 못 가르쳐주거나 그냥 과거의 방식은 지금 시대에게 안 맞는 게 좀 많잖아요. 예. 무조건 해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자꾸 생겨서 기업에서는 그들을 일 더 잘 시키기 위해서라도 공부해야 되는 건 거고 또 후배들 입장에서도 기업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계신 말하면 간부들 임원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업에 계신 간부들이나 임원들 입장에선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도 밀레니얼 세대가 적극적으로 일하게끔 그들의 에너지를 많이 못 뽑아내면 기업이 결국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세대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임원들이 사실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임원들이 유리하지가 않아요. 네. 예. 요즘 기업들에서 임원 많이 없애고 있거든요. 임원을 없애거나 직급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요. 예, KBS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거든요. 난 좀 이제 직급 좀 따고 계급 좀 땄는데 그렇죠. 딸만 하면 없앤다 그러고 내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죠. 누릴만 하면 없앤다 그러고 하니까 내가 누릴만 하니까 모든 직급이 없어지고 뭐 이렇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불만을 가지는데 엄밀히 따지면 기업 경영자나 기업 입장에선 누구를 유리하게 해주려고 이런 제도를 택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수평화가 되지 못하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계가 많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세대를 서로 간에 잘 이해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수직화만 돼 있을 때는 세대 갈등 문제 크지 않았어요. 예. 무조건 말 잘 듣는 후배가 있으면 됐거든요. 예. 근데 수평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선후배가 과거에는 위계 질서로 유지되다가 그렇죠. 수평화가 되는 순간 위계 질서가 아니고 역할과 전문성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역할과 전문성으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선배들이 훨씬 유능해야지 끌고 나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직급이 높아지면서 공부를 좀 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평화된 조직에서 늘상 갈등 요소가 되는 거죠. 뜨끔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 40, 50대들도 난처할 것 같아요. 네. 본인들도 난처하고 이게 우리들은 낀 세대여가지고 윗 눈치 아랫 눈치 또 본인들은 윗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커왔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억울한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 때 하필 같아요. 이럴까. 근데 모든 역사가 그렇잖아요. 모두에게 다 뭐 변화가 멈춰진 시기라면 살기가 편할 수도 있는데 변화는 계속되고 지금 변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지금 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지금 빨리 변화를 받아들이셔야지 그 다음 변화 때는 그래도 덜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모 대형 언론사 KBS 아닙니다. 네. 모 대형 언론사의 사회부장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사회부장이 되고 나니까 내가 사회부장에게 당했던 그 모든 것이 갑질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요. 서로 다른 세대가 누가 더 이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먹혔던 거라도 그게 문제가 없어서 먹혔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도 먹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서 지금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조직 전체로 보자면 부당함이 자꾸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농담도 좀 있었겠죠. 네. 회식 문화를 둘러싸고 특히
이런 것 세대 차이 네. 저도 몸으로 많이 느낍니다. 이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게 그렇죠. 회식 요즘 잘 안 하죠. 예,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선배들 입장에서는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아니 회식이라서 좀 끈끈함을 좀 다져야지 하는데 예. 회식 문화의 출발이 사실은 평생 직장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평생 직장이다 보니까 계속 케어하다 보니까 같이 밥 먹고 술 먹는 식구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직장에서는 재밌는 게 가족 같은 회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정말 그 직원이 진짜 가정에 충실하면 또 싫어했었어요. 가정에 퇴근하고 맞아요, 이러면 또 싫어했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진짜 가정 대신 가짜 가정인 회사에 충실하길 바랬던 게 과거의 문화였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회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집들이를 하거나 네. 집들이 요새 거의 안 하는데 그쵸. 제가 입사했을 때는 집들이도 했거든요. 집들이 하고 뭐 얘가 누가 돌 잔치를 하면 회사 사람들 우르르 가서 했는데 돌잔치에 뭐 회사 사람들 초대하는 경우 요새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회식 문화가 사라지는 것은 어찌 보면 술 먹고 고기 먹고 으쌰으쌰 다지는 것 자체가 효과가 사라진 이유가 평생 직장 시대가 끝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문화를 계속 고수하고 싶으면 직원들을 60까지 보장해주면 돼요. 그러네.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거기다가 보통 회식 문화에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애들이 술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근데 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술 문제가 아니다. 네. 퇴근하고 같이 가는 게 싫은 것뿐이에요. 아, 퇴근한 시간 이후는 보통 자유 시간이잖아요. 자유의 예. 시간. 그리고 예. 같이 가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우리 퇴근하고 소통 좀 할까 이런 얘기. 그렇죠. 소통은 보통 근무 중에 필요한 게 우리의 소통이거든요. 퇴근 후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술이 좀 들어가야지 뭐 본심이 나오지.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사랑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 얘기인데 왜 본심이 안 나오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관점들을 잘 생각해 보면 굳이 더 이상 이거 미풍양속도 아닌데 이 회식 문화를 고집할 필요는 사실 없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회식이 사라져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속상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많이 다만 하시더라고요. 그들도 트렌드의 변화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예. 될게요. 회식비는 기업이 돈 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이 돈을 줬더니 회식을 해서 뭔가 조직 문화가 좋아져서 돈 준 건데 예. 기업이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예. 돈을 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회식 문화를 새롭게 발굴하지 못하면 예. 술고기 대신 다른 걸로 발굴하지 못하면 회사가 회식비를 없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사 발굴을-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직장인들이 빨리 발굴을 잘해야지 회식비가 유지가 되고 또 그걸 써서 자영업자들에게도 기회가 더 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표를 둘러싸고도 지금 계속 그 정규직 네. 이야기 그다음에 평생 직장 이야기를 했는데 사표도 좀 쉽게 냅니까? 요즘 네. 세대들이? 그렇죠. 사표를 가장 쉽게 내는 사람들 보통 밀레니얼 세대 신입사원도 많이 내요. 예. 과거 같으면 신입사원 꿈도 못 꿨잖아요. 음. 근데 예전 사람들은 사표를 쓰고 나면 배신자란 말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는 걸 배신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종신고용이라서 그랬어요. 평생 같이 가야 될 같은 네. 배를 탄 사람인데 빠져나가니까 배신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뭔가 부당하거나 힘들어도 참았어요, 무조건. 지금은 왜 쉽게 사표를 쓰냐면요. 애초에 정신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여기서 배울 거 빨리 배우고 또 딴 데 가서 배우고 딴 데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가 커리어가 쌓여 올라가서 높이겠다. 이렇게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것뿐이에요. 불안한 거구나. 그렇죠. 불안한 거야. 만약에 우리 사회가 종신고용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시켜줬으면 예. 여전히 사표 그렇게 안 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정규직도 잘 없고 다 비정규직에 그렇죠. 종신고용 안 되죠. 이런데 뭐 우리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과거의 문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정규직이라도 언제 회사에서 뭐 구조조정한다고 나설지 그렇죠. 모르니까 미리미리 자기 개발을 많이 해놔야지. 네.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우리 저 밀레니얼 세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밀레니얼 세대는 이 굉장히 좀 개인적이고 이런 세대인 줄 알았는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는 또 이 세대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뭐 좀 특이해요.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가 보통 20대 한 초중반에서 한 예. 30대 한 중반까지 또 예. Z세대가 10대하고 20대 초반까지인데요. 이번에 10대 후반, 20대, 30대 초반까지 굉장히 적적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우리보다 강하고 예. 나이 있는 사람들은 집단적인 문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거 더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예. 차이가 뭔가 하면요. 이번에 불매는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개인들이 독립적으로 했다. 그렇죠. 이제까지 무수히 있었던 수많은 불매는요. 어떤 단체에서 나서서 끌고 나가서 그 분위기에 쭉 따라가는 정도. 캠페인 같은.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오래 안 갑니다.
누가 깃발 들고 하고 그 잠시만 움직였던 거고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신념에 출발해서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관병 같은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반해서 최근의 불매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이 행동 자체가 부당함에 대한 저항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훨씬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훨씬 걸 멋있어요. 예. 과거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 물건이 좋으면 샀어요. 그 기업이 나쁜 기업이라도. 그렇죠. 지금은 물건이 좋아도 그 기업이 나쁘거나 뒤에 어떤 배경이 있거나 하면 안 사요. 판단을 하는 판단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거든요. 네. 이 무기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네. 이런 걸 보고 아니 그럼 요즘 애들은 훨씬 정의롭고 옛날 사람들은 좀 안 그랬나? 그건 아니고요. 예. 이건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 과거 세대에 비해서 지금 세대가 뭐 남녀를 바라보는 문제건 뭐 직장을 바라보는 태도건 다 조금 바뀌어왔잖아요. 예. 그렇게 된 산물인 건 거고 예. 사실 밀레니얼 세대 이런 태도도 그 이전 세대 우리 세대가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서 이어가는 건 거고요. 예. 우리도 사실 그 한참 앞 세대보다 많이 발전한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늘상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더 발전할 거라서요. 지금 이런 것들을 기업은 좀 민감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기업들이 한번 예. 찍혀서 불매당한다는 것은 좀 지나면 괜찮겠지 이 문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네요. 한번 찍히면 오래가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뭐 환경, 윤리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써요. 누가 시켜서 불매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래 예. 갑니다. 그리고 자기 기억 속에는 이게 자기 확신에 의해서 쭉 진행됐었던 것이니까. 예.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갑질 문제 일으켜서 불매당한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예. 아직도 불매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몇 년 됐는데도 몇 년 전에 매출을 회복 못한 기업 많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내 그러네요. 머릿속에 저건 나쁜 기업이고 어. 내가 불매하는 이유가 그 정당한 이유였기 때문에 나는 계속 안 사고 싶어가 되는 거라서 예. 이번 뭐 일본 제품 불매도 사실 그 맥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길게 갈 수도 있고 문화적인 요인까지 겹쳐지니까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경제 퀴즈 한 번만 더 보내드릴게요. 방금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X세대, N세대, Y세대 우리가 모두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여러 명칭이 있는데 최근에 80년대생에서 2000년대 초반생까지를 신세대, SNS에 익숙하고 독립적인 이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세대는 IT 기술도 뛰어나고 대학 진학률도 높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적이고 소소한 만족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매 운동에 앞장섰던 이 세대를 뭐라고 하는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기능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이른바 이제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밀레니얼 세대를 이 일본 제품에 대해서 불매도 하고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성격도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일본 청년 세대들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불매에 동참하는 이유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는 기본적으로 자기 판단, 개인주의적 속성이 강해 자기 판단을 잘하는 건데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일본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도 똑같이 우리를 불매하면 어떡하냐. 그들은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부당함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고 그렇지. 한국의 청년들은 그렇죠. 그들 입장에선 이게 부당함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그냥 뭐 누가 시키거나 조직적으로 하니까 따라는 할 수 있어도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이게 명분 자체가 보편적 없는 가치는 상황에서 아니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 사람들이었으면 저들도 하시니까 우리도 할게 뭐 따라가 이렇게 됐는데 예. 지금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또 측면에서는 참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더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잃어버린 20년 얘기했잖아요. 예. 엄밀히 따지면 그게 완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잃어버린 30년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 일본이 80년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었잖아요. 그랬죠. 세계 경제를 뭐 쥐락펴락 예. 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들은 30년간 장기 침체입니다. 이 상황을 겪는 지금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게 사실 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해서 야심을 키우고 뭐 나중에 성공해야지 이 관점은 이미 지워졌고요. 예. 그냥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예. 이런 태도다 보니까 보통 이걸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예? 일본에서 사토리가 이렇게 사토리. 득도했다라는 표현인데요. 득도. 청년들한테 득도라는 표현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집중하는. 예능근이 같은 그런 표현일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일본 청년 세대가 네. 치열함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세대일 수 있습니다. 치열함이 줄어들었다. 일본 사회도 역동성을 찾으려면 사실은 청년 세대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겠습니다. 근데 일본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럼 부모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상당히 좀 적대적으로 반응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 세대들은 별 관심이 없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가정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뭐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예.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보통 그렇다면 10대, 20대들은 한국 문화 좋아합니다. 그렇죠. 한국의 뭐 K-팝도 그렇고 K-뷰티도 그렇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국에 여행도 와요. 그들은 잘. 근데 지금 시기에 한국 거 좋아한다, 한국에 여행 간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예. 좀 속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집에서 싸울 수도 있는 거라고죠. 근데 보통 집에서 애들이랑 있어보면 알잖아요. 예. 부모는 늘 자식 못 이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이 문제가 뭐 기성세대 사이에서는 10대, 20대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한데 일본에선 반대로 한국 좋아요라는 메시지를 가진 젊은 친구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상황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일상 문화의 이슈가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정치가 해결할 문제인 건 거지. 우리가 그렇죠. 일상적으로 한국의 음식 좋아하고 여행 가고 싶고 뭐 가수 좋아하고 이걸 막을 명분은 사실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좀 그렇죠.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뿌리 깊은 편견 그리고 일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혐한 의식 같은 것. 네. 예, 일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일본 할머니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조센진이라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자기가 앉았는데 딱 그 말이 튀어나와서 야, 일본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이 사실은 본인들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낙후된 것을 네.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도. 헬조선, 우리는 그런 분들은 이제 꼰대,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꼰대라는 말이 상당히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밀레니얼 세대, 특히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네. 이 기성세대를 거의 혐오합니다. 이 꼰대라는 이 단어 그쵸. 하나를 보면 사실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애들이 헬 줘서 아니 이 나라가 싫다 그러고 지옥이라 그러고 그렇죠. 어른들 보고 막 꼰대라 그러면 이 버릇없는 애들 하면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과연 왜 저런 식의 표현을 할 거라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들 입장에선 과거 세대마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끝났어요다. 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면 그다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만 하면 예. 인생이 다 뭐 집도 살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좋은 학교 나도 갈 취직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건 아니고 좀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아요. 과거에서 한참 적잖아요. 예, 예. 요즘은 웬만한 대기업의 취업 경쟁률이 보통 뭐 한 수십 대 1 예. 정도. 예. 근데 과거에 지금 한 40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경쟁률이 높진 않았잖아요. 저는 수백 대 1이었습니다. 방송국만 그런 예, 거죠. KBS는 일반적인 그때도 수백 대 1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예.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들이 어찌 보면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는 예. 밀레니얼 세대가 일자리를 적게 만든 게 아닙니다. 예. 기성세대가 일자리를 못 만들어준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네. 기성세대 일자리는 그 앞 세대가 만들어준 건 거죠. 근데 계속 일자리를 잘 만들어줬는데 지금 세대는 일자리를 못 만들어줬습니다. 못 만들어주고 뭐 거기다가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들 비교가 입장에서는 되면서. 그렇죠. 이들 입장에서는 뭐 정치도 그렇고요, 뭐 기업의 뭐 경제도 그렇고요. 다들 혁신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많은 걸 안 바꾸잖아요. 맞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네. 혁신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부터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국 기업의 CEO 신년사가 지난 10년간 내용이 똑같거든요. 다 혁신이죠. 혁신이에요. 다 혁신이죠. 근데 혁신을 거의 안 하거든요. 예. 사실 정치권도 혁신 얘기 자주 하지만 거의 혁신 안 하잖아요. 낮술 먹고 밤술 먹고 뭐 회의 들어가고 뭐 그쵸. 그런 게 정치권이니까. 이런 걸 지켜본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선 예.
현실의 문제가 굉장히 절박하고 팍팍한데 바꿔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예.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들이 바꾸고 싶지만 못 바꾸잖아요.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겨우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일종의 화풀이 정도의 욕하는 것 정도. 어찌 보면 이런 욕하는 것마저 싫다고 뭐라 그러면 그럼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속상한 걸 풀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기는 하네요. 보는 시각에 따라선 이들이 뭐 벌어놓은 태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 시각을 갖고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라든가 각종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주지 못한 채 그런 채로 이들에게 결혼해라 애나라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럴 수는 없죠. 굉장히 예. 말이 안 되는 예. 요구라 이거죠. 근데 기성세대 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산업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의 끝무렵에 도달한 어떤 특정한 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당면하는 어떤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다른 시각으로 뭐가 있냐면요. 그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 예. 대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 기숙사가 왜 잘 못 짓느냐면요. 학교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숙촌을 비롯한 여기서 반대를 많이 해서요. 실제로 기숙사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뭐 20몇 %밖에 안 될 거예요. 기존의 기숙사의 수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많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지으려고 계속 하는데도 지으려고 시도를 하고 왜냐하면 이게 학생 복지, 주거 복지 그렇죠. 차원이잖아요. 예. 청년들이 그 공간들을 좀 살아야 되는데 예. 대부분 반대해서 사업이 엎어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 지역 주민의 반대예요. 지역 주민 그 지역 주민 엄밀히 따지면 그 대학이 없었으면 거기서 그 장사 못했던 사람들인데요. 임대업 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근데 그 대학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비즈니스고 그 대학의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 뭐 고객일 수 있는데 예. 그들이 막아요. 기숙사 짓는 걸. 막는 이유가 그거 지어서 자기네 밥벌이가 좀 힘들어질까 봐. 이게 사실은 지난 한 20년간 계속 반복된 일이라서요. 어떤 모든 단면이- 정권이 이걸 해서 기숙사율 높이겠다 해도 거의 못 바꿨어요. 근데 여기에 단면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다 네. 기성세대잖아요. 그러네요. 비단 뭐 기숙사 문제뿐이겠습니까? 기성세대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의 기회를 뺏는 곳이 사실은 꽤 있다 이거죠. 가장 큰 게 이제 주택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한 70%가 자기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자기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미 높아져 있는 부동산 가격을 따라갈 수 없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정말 자포자기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떠나고 싶어서 헬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자꾸 뭐 자기네들한테는 위로하거나 뭐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그렇죠. 속상한 건 거죠. 노력해라. 그렇죠. 근데 노력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정말 그게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예. 따지면 이게 사회 구조 문제인데 구조 예. 문제를 자꾸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거예요. 예. 개인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취직에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일자리의 뭐 노동의 문제나 이 환경적인 구조 문제를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의 혐오, 여혐이나 남혐 이런 것도 구제 문제로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예. 지표로 따져보면 여성이 훨씬 차별받고 있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예. 모든 지표에서. 예. 그런데 20대들은요. 자기는 실감 못하는 거예요. 20대 남성들 입장에선 자기네는 취직도 못하고 있고 그렇죠. 군대는 갔다 오고 예. 아니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남자가 더 유리하다는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모든 정책에선 여성을 조금 더 배려하는 게 좀 보이면 예. 상대적으로 더 자기네가 손해본다고 자꾸 생각해서. 그러네요. 물론 이것도 지표로 다 따지고 보면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건 거죠. 예. 왜냐하면 남녀의 문제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선 이런 남혐 여혐 문제가 거의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적어도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요. 그렇군요. 청년들이 남자들이 일자리가 확보되고 여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예. 되다 보니까 굳이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남혐 여혐이라는 문제로 풀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경로를 사실 그쪽으로 잡은 건 거죠. 그리고 물론 근데 이제 청년 실업률이나 그런 것은 유럽도 굉장히 우리보다 뭐 훨씬 높은데 거기는 그렇죠. 우리보다 높긴 하지만 거기는 예. 모든 정책을 과거부터 남녀 차이 없이 문제를 풀어왔던 거였었고 그렇죠. 우리는 차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차이를 좁히는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는 건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남녀 차별이 심해서 남자가 좀 유리했는데 그걸 평등하게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걸 바꾸다 보니까 지금 세대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왜 과거처럼 하지. 그렇죠. 자기는 득도 못 봤는데 이게 마치 아. 왜 하필 우리 때부터 이런 얘기하는 거랑 그러네요. 비슷한 건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사회부장 이야기하고 네. 똑같네요. 그래서 왜 우리 때부터.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이런 뭐 남혐 여혐 이 혐오 갈등 문제가 사실은 이 세대 전체 주요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의 문제예요. 엄밀히 따지면 예. 이런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남녀가 차별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혐 남혐 문제가 과거에서 자꾸 나오는 이유는요. 이게 이것 때문에 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일부러 좀 갈등을 네. 조장하는 거군요. 그리고 뭔가가 조그만 얘기인데도 누군가가 이렇게 나오면 그걸 자꾸 부추겨서 언론에 소개한다거나. 왜냐하면 언론은 노이즈가 자꾸 생겨야지 또 기사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정치권 입장에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청년 세대들을 뭔가 좀 끌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공격거리를 찾거든요, 자꾸. 예. 그리고 그런 공격거리를 이용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도 청년 세대가 뭐 정권을 싫어한다거나 이렇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자꾸 끄집어내는 거라서 엄밀히 따지면 객관적으로 이만큼 다들 심각한 갈등이냐 아닌데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추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남성, 여성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 어떤 혐오를 서로 간에 크게 증폭시켜서 조장하는 어떤 집단이나 사람 또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 고칠 수 있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랄지 다른 문제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세대 갈등 얘기가 가장 위험한 게요. 예. 엄밀히 따지면 세대 갈등이 아닌 뭐 노동 문제거나 다른 구조 문제인데 그걸 다 세대 갈등이라고 입히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좀 안 보이게끔 착시 효과를 만들려고 세대 얘기를 자꾸 꺼낼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언론사들도 선정적인 보도, 여혐, 남혐 관련해서 선정적인 보도가 많아지고 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대, 20대가 가만 보면 여하튼 간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고 할 수 있죠. 네. 예. 옛날에는 이들이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이유가요. 이들의 목소리가 드러낼 공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는 거의 10대, 20대가 장악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10대, 20대뿐이 아니고 지금은 10살 안 되는 애들 중에서도 1년에 네. 막 수십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과거였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10대가 만든 유튜브 채널이 뭐 지상파 방송국의 뉴스 채널만큼이나 영향력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사실 유튜브의 맞습니다. 세계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10대, 20대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그들이 사회적 목소리만 큰 게 아니고요. 집에서의 힘도 셉니다. 엄마 아빠의 경제를 조정하거든요. 그러네요. 엄마 아빠가 뭐 살지를 애들이 보통 뭐 영향을 예. 주는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건 사회적으로건 정치적으로건 요즘 10대, 20대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투표권을 열심히 행사하셔야 이 지금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 커지고 있는 것만큼 네. 정치 권력도 커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 정당이랄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서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제대로 생겨나지 네. 못하고 있는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못 나왔던 것은 예. 청년의 힘이 없어서 못 나왔었는데 예. 최근 들어 점점 힘이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다 보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세력으로 정치 입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유럽도 옛날부터 나왔던 게 아니고 그렇죠. 일정 시기에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조만간 10대 후반과 20대 후반까지를 아우르는 굉장한 고들만을 위한 세력이 아마 나와서 그렇죠. 뭐 전국적 지지는 못 얻어도 일부 영역에선 분명히 표를 얻을 겁니다.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각 세대가 미래 세대의 문제를 정치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미래 세대의 문제를 결정하면서 곧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돌아가실 분들 한 10년, 20년 정도 평균 연령으로 보자면 이분들이 어떤 해안이나 통찰도 없이 결정을 하는 구조가 계속 된다면 이것은 나중에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대, 20대들 사이에서 환경운동이 굉장히 확산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환경은 지구는 자기네가 더 오래 살 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지구를 지금 자기보다 훨씬 적게 살 어른들이 별로 안 고쳐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나섰는데 이런 환경운동의 영향이 결국 정치 세력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
그보다는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 X세대들의 네. 변신, 영포티 이거는 뭡니까? X들이 40대가 많이 됐잖아요. 예. 40대 40인데 예. 40가 좀 새롭게 바뀐 거예요. 과거에 40대면 그냥 뭐 애 키우면서 내 집도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사회적 관성을 따르는 아저씨 아줌마 느낌이 강했다면 예. 지금 이걸 버리는 건 거예요. 그리고 영포티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부동산을 바라보는 태도도요. 예. 무조건 내 집이어야 된다 이 관점 버리거나 예. 그다음에 정치를 바라볼 때도 지금 우리의 정치는 뭐 이념 위주잖아요. 아직도 프레임 예. 자체가. 그걸 버리고 실용과 상식 위주로 넘어갔거나 예. 그다음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도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가지는 요구하고 비슷하거든요. 밀레니얼 세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예. X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진화를 한 건 거예요. 그들이 영향을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에 준 거고 예. 이런 사람들이 진화를 했다는 것은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과거와 다른 변화들을 자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용과 상식 말씀하셔서 정말 그 요새 좌파와 우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막 대결 양상을 보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좌우가 별로 다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 때 최저임금 항상 늘상 나오는 최저임금 이야기가 7.4% 올랐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지금 3년 동안에 9.9% 올랐어요. 그러면 2.5% 정도의 차이가 어떻게 좌우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간에 타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싸운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보다 높은. 왜냐하면 베이비붐이면 이제 은퇴도 많이 할 사람들인데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변화를 해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판단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하고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다면 살다 보니까 환경도 중요하고 살다 보니까 뭐 윤리 젠더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가 원하는 새로운 기준들이 과거에 우리가 안 했던 거라도 자꾸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무조건 옛날 사람들처럼 사는 거 아닌가라는 아니에요. 이제는 60대 중에 많은 변화를 해서요. 예. 어떤 60대들은 정말 젊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조직 내에서도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자꾸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명한 어른들인 건 거잖아요. 멋진 어른. 그렇죠. 예. 자기 것만 계속 고집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 문제라는 걸 알아요, 분명히. 예. 알면 고치면 되는데 그 고치는 게 귀찮아서 그런지 싫어서 그런지 그걸 자꾸 안 하면서 계속 나이를 고집한다 이거죠. 나이가 들수록 유연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꼰대화 돼버리는 거고. 꼰대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네. 이게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 그렇게 될까 봐. 예. 근데 나이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보통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두려운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후배들이 새로운 걸 받아들였는데 선배가 나도 받아들일게 하면 그들하고 뭐 싸울 일이 없죠. 근데 우리 때는 안 받았어. 우리 그런 거. 이걸로 사실 갈등이 생긴다 이거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요. 선배가 했냐 후배가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남녀 차별에 대한 부분도 이 시대에서는 더 이상 남녀 차별이 하는 게 아니구나. 과거에는 관성적으로 그런 환경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했던 것들이 있었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면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선회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과거에 하던 대로 계속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후배들하고 도태가 더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 갈등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건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꼰대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못 따라가는 거니까. 외로운 사람. 그렇죠. 적응, 진화 모두의 진화라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적자 생존이 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생존한다는 게 아니고 적응 잘하는 그렇죠. 변화에 것이,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죠. 예.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들을 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라는 말에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은 밀레니얼 세대였고요. 예, 이번 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주말에도 최경영의 경제쇼 만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보다 가볍게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